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서연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서연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었는데 논문 준비로 인해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집에 내려왔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외할머니가 살던 곳이었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관리가 필요했다. 그녀는 논문도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집을 돌볼 겸 그곳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위는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없었던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연은 도착하자마자 청소를 시작하며 집안 곳곳을 정리했다. 그러다 창고로 사용하던 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을 펼치자 서연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에 없는 낯선 사람들이 찍힌 사진들도 간간히 발견되었다. 하지만 가장 서연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앨범엔 마지막 장에 꽂힌 오랜 편지의 한 장이었다. 할머니의 필체로 적힌 편지에는 불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방문자들은 모두 조심해야 한다. 방 안에 있는 거울 꼭 가리거라.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서연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얼른 집안 정리를 마무리했다. 논문을 준비하던 바쁜 일상에 갇혀 그 편지와 거울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기로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컴퓨터로 자료를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 집안은 고요했고 희미한 노트북 불빛추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방 안 어딘가에서 가벼운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놀란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확실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집인데 누군가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 것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 어떠한 움직임도 인간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의 거울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앉아있던 책상이 비치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거울 속 책상 위 무언가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거울 속이 아닌 실제 책상을 확인해 보았지만 겉으로 본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거울을 다시 향해 눈을 돌렸다. 마치 누군가가 거울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통찰력과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제야 할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거울을 천으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닿자마자 거울 속에서 갑자기 칼같이 차가운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를 내뱉기가 무섭게 그 손은 사라졌다. 순간에 착각인가 싶어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목엔 분명 누군가 움켜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이후 서연은 할머니의 편지 조언을 따라 그 거울을 두꺼운 천으로 덮은 후 지하창고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그녀의 할머니는 예전에 거울과 관련된 무언가를 본 뒤 그 거울을 치우지 못하고 늘 조심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그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거울은 여전히 지하창고에 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거울과 관련된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결국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렸다. 때때로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에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떠돌곤 했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꼭 거울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연이 마주한 그 거울 속의 정체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특히 그 펜션 근처에 숲은 밤이 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저 농담처럼만 여기고 출발했다. 펜션에 도착하니 관리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숲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밤에는 절대 숲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날 저녁 우리들은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술도 몇 잔 나눠 마셨다. 시기가 돌자 친구들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숲에 들어가서 모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 말렸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기고 말았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빽빽하고 어두웠다. 나무들 사이로 얇은 달빛이 간신히 비추고 있었고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다. 우리는 조금씩 숲속으로 들어갔고 이내 길을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처럼 보였다. 호기심에 우리는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은 캄캄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추었다. 그곳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수북한 바닥이 있었다. 단지 오래된 폐가일 뿐이라고 생각한 순간 나는 오두막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습 같았고 모두 기괴하게 비틀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한기가 느껴져 우리는 서둘러 오두막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저절로 쾅 닫히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 친구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라고 말하며 귀를 기울였다. 정적 속에서 정말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점점 그 말들이 명확해졌다. 왜 왔니? 왜 왔니? 패닉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든 문을 열고 오두막을 빠져나와 펜션 쪽으로 무작정 달렸다. 숲을 벗어났을 때쯤 우리의 뒤에서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고 펜션에 도착한 우리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펜션 주인은 우리를 보고는 한숨을 푹 쉬며 겁에 질린 우리를 진정시켰다. 그 숲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잊혀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묘한 장소라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숲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곳에 온 사람들을 시험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후다닥 짐을 챙겨 펜션을 떠났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친구들도 나도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숲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를 기억하며 몸서리를 친다.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숲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밤이 되면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왔다. 그 이유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는 미지의 존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전해져 내려왔다. 이 전설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마을 어귀에는 수십 년 전에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놀랍게도 그 바위에 새겨진 이름들은 대부분 밤에 사라졌다고 전해진 사람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비극의 바위라 부르며 두려움과 경건함을 동시에 느꼈다. 어느 가을 10대 청년 한 명이 도시에서 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우였다. 민우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기에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무서운 전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일상이 되어가는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민우는 점차 밤이 되면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는 갑자기 두꺼운 안개가 마을을 덮쳤다. 안개는 너무 짙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밤 민우는 전에 없던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해진 민우는 이불을 더욱 꽁꽁 싸매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그의 집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날 아침 민우는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집 앞마당에서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너무 큼지막한 발자국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발자국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더욱 얼굴이 창백해지며 민우에게 밤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민우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날 밤 마을 근처의 숲으로 향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안개에 자욱한 숲길을 따라가며 그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걸었을 때 그의 앞에 불가사의한 장면이 펼쳐졌다. 희미한 달빛 아래 커다란 나무 아래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 그림자에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마침내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맹수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다. 그 존재는 민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우는 그제서야 그 존재의 붉게 타오르는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다. 민우는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친 순간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버렸다. 그 존재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왔고 민우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놀랍도록 빠르게 그의 뒤를 쫓아왔다. 민우는 안개 속에서 간신히 방향을 잡으며 마을로 돌아와 집 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제서야 그 존재는 멈추고 숲으로 사라졌다. 이후로 민우는 더 이상 마을이나 숲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 밤의 경험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밤을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도시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 붉은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마을에 대한 전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추가하게 되었다.